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전 순왕이 머스크를 지지했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머스크의 길을 함께 간다라는 그 소식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당분간 없다. 큰일이 났는가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장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데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우가 0.24% 빠지고 있고요. 조금 빠지는 거죠. 평소에 비하면요. S&P 0.32%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34 빠지고 있죠.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요. 또 뭐 1%에서 2% 사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 본 시장의 모습을 예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물 시장이 내일 장이 이제 오늘 쉬고 내일 열리는데 또 이제 시작부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따가 한번 연준 멤버들 얘기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74.15 많이 올랐죠. 자,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바이든이 미국 offshore죠. 미국의 이 근해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기름을 채굴하고 천연가스를 발굴하는 그것을 다 금지한다. 미국의 가까운 이 해안가에서 절대로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름값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683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좀 올라오고 있죠. 거의 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자, 이게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또 10년물 금리 상승에 압박을 더한 발언들이 바로 연준 멤버들의 이제 의견들인데요. 자, 일단 오늘 그 연준의 그 바우만 의원이죠. 자, 이 여성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자, 보십시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던가요. December rate cut was a last step in policy recalib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 12월 달 금리 인하가 last step in policy recalibration.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단계, 마지막 그 이 스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지금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이 원래 과거에 수개월 전에는 올해 소위 25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 4번, 5번도 가능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점점 더 그것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3번 할 거다 이러다가 2번까지 됐다가 이번에 그 12월 달에 연준 멤버들의 그 닷 플랜 있죠. 그러니까 점도표를 보니까 이거는 딱 2번 정도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쩌면 25년도에 한 번 정도 금리 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바우만 의원이 거의 못을 박아버리죠. 12월 달 금리 인하 그게 마지막 스텝이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금리 인하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변화, 변곡점을 계속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recalibration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어떤 이 점을 찍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당분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적어도 1분기에 한 번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거의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0년물 금리 여전히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에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몰기지 금리도 안 내려가요. 오히려 지금 오늘 7% 찍었다고 합니다. 몰기지 금리가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죠. 이러다 보면 부동산 쪽은 아예 거래가 완전히 그냥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관련된 산업이 거의 올스탑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 좋지 않죠.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올라가야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쪽이 지금 이 금리에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오늘 바우만 의원의 이 발언으로요. 적어도 1분기 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에 이거는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요즘 뭐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만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선별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할 때 줍줍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을 보게 되면요. 왜 요즘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가? 선물시장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주식시장도 생각보다 미적미적되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굉장히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미래가 이번에 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가, 왜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힘드냐면요. 자, 바로 이 문제죠. 자, 캐나다가요. 이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검토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죠. 캐나다도 멕시코도 우리가 동맹국처럼 옆에 붙어 있지만 아주 오래된 우방국인데 자, 캐나다도 예외 없다. 금리가 아니라 관세를 10에서 20%씩 때리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우리의 하나의 스테이트, 야, 그냥 미국과 병합하자.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직접 날라와서 트럼프를 만나고 트럼프가 또 얼마나 자신 있게 막 내던졌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한다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러한 무게를 지고 가시고 싶지 않은 것인지, 자, 그걸 이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트럼프랑 맞짱을 떠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요. 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캐나다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해야지. 중국처럼 똑같이 갑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산 오렌지 주스. 캐나다에는 오렌지가 잘 안 나잖아요. 추우니까. 오렌지는 이 더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니까 여기 오렌지, 캘리포니아에는 햇빛이 좋으니까 오렌지 나무가 막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하와이에도 오렌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렌지 주스가, 미국산 오렌지 주스가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캐나다 오렌지 주스에다가 보복 관세 매길 거야. 니네가 10%? 우리도 10% 이러는 거죠. 니네 20%? 우리도 20% 이러는 거죠. 그리고 토일렛, 화장실 관련된 거, 그리고 some steel product입니다. 철강 제품들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 매길 거야 라는 거죠. 철강도 보세요, 여러분. 딱 그냥 타겟으로 하죠. 이번에 미국 철강 회사를 일본이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막고 바이든도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follows through what is a threat to impose 25% tariffs on all Canadian product입니다.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모든 캐나다 제품을 향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아니 25%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25%면 아니 중국도 아니고 무슨 25%면 너무 심하죠. 자, 그러니까 캐나다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캐나다가 국가로서 존재하려면요. 이럴 땐 꿈틀어야죠. 그래? 니네도 관세 매겨? 그러면 니네가 우리 캐나다 제품에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동맹국이건 중국 같은 비동맹국이건 적국이건 간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서로가. 자, 관세 매기면 물가 여기도 오르는 거고. 이 캐나다가 미국산 오렌지 주스에 관세를 10%, 20% 매기면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10%, 20%가요. 근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캐나다 물건이 들어오던 가격이 20%, 25%면 가격이 25% 뛴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때요? 물가가 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염려하고 심리 상태도 안 살아나는 거 있죠. 원래는 트럼프 랠리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2, 3주 가고 나서 지금 계속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특별한 트럼프 수혜점을 빼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 금리도 안 내려갈 거라는 거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동맹국들도 그래, 우리도 그럼 같은 관세 매길 거야. 그 서로서로 가격만 올라가는 거야. 물가 상승 압박이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면 금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우만 의원이랄지 연준 멤버들도 그러면 그래 우리 금리 못 내리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걸 생각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높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역학관계를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거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에 어떠한 변화가 변화가 이 섬세하게 생기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이런 문제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타개할 것인가, 그런 지금 방법들을 어떤 수를 내는가, 그런 걸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요. 재밌게 들여다보세요. 미국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요. 재밌고요. 투자 자체도 재밌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살펴볼 소식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나마 그래도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또 데이터는요, 최근에 노동시장 보고인데, 전체 지난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뭔가 또 연준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죠. 지금 일단 지금 앞에서 우리가 들여다봤던 그 이 데이터들, 그리고 연준 멤버들은 금리 인하 어려워, 그리고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어려워 이럴 수 있지만, 자, 연준은 또 경제가 무너지고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데이터 보세요. US hiring announcements fall to the lowest in 9 years입니다. 9년 만에 미국의 고용 발표 자체가요,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까지 하살표했죠. 지금 0.77 밀리언 24년도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 자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20년도 있죠. 그때가 가장 높이 올라갔거든요. 이 319만 명까지. 저 때는 코로나 때문이니까. 근데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175만, 148만, 그리고 23년도에 0.78, 이번에 0.77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용 자체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게 9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의 고용이 점점점 안 좋아지네. 이제 이게 고금리가 영향이 절대로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 상승 속도랄지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금리는 고금리예요. 이건요,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에게도 계속 부담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할 때 노동시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행히 실업률은 괜찮지만 이러한 고용이 역대 9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졌다. 이거는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연준은 금리를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1분기가 아니더라도 2분기부터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자꾸 어떤 발표들이랄지 트럼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쥐지만 항상 이제 긴 안목으로 보라 그랬죠. 그냥 좀 길게 보다 보면요. 변화가 또 생겨요.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서 시장은 막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 LA에 이번에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막 폭풍 불듯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시속 160마일 이렇게 불었거든요. 비가 안 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설명이 있는 돌풍 같은 건데 어마어마한 돌풍이 막 하루 종일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끼리 흔들리다가 그게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나가지고 또 바람이 부니까 그 불씨들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빨리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런 날씨 변동이 찾아오듯이 이런 그 암울해 보이는 시장에도요. 갑자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세요. 시장이 변화가 우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드디어 주니퍼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 주니퍼, 즉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존의 모델 Y와
지금 이 새로 바뀐 모델 Y의 앞모습과 뒷모습만 지금 보거든요. 내부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외모만 봤을 때에 어떤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지난 이 모델 Y, 원래 그 모델 Y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외모는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모델 Y 그 지난 옛날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은 앞부분이 조금 그렇게 보통 조금 이제 별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았거든요. 뒤는 멋있어요. 뒷부분은 원래 굉장히 이 테슬라 로고가 박혀 있으면서 괜찮거든요. 세련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이 조금 뭉퉁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샤프한 맛이 없다 이랬는데, 자, 이번에 그러한 컴플레인들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먼저 앞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아래 위로 흰 차, 회색 차인데, 자, 보시면요. 자, 앞부분이 어때요? 괜찮죠? 자, 앞부분이 지난번 모델들이 업그레이드된 버전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하얀색도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련돼 보이죠? 세련돼 보이고 앞부분이 뭔가 좀 더 슬릭하게 빠진 느낌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훨씬 빠졌다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앞부분에 보면, 자, 이 빨간색은요,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앞부분에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앞부분에 카메라가 있게 되면요, 훨씬 더 이제 뭐 어떤 앞차의 거리랄지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사물을 분별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뒤통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뒤에는 제가 초록색으로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는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불빛이 나올 때 이렇게 싱글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모습이에요. 그 뒷모습도 자세히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는 큰 차이 없고요. 일단 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앞이 그동안에 조금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부분도 아주 예쁘게 다 빠져서 훨씬 더 원래 지금 베스트셀링 카인데 앞으로 더 베스트셀러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이 젠슨왕이 CES에서 스피치 한 후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젠슨왕의 연설을 총정리해드리고 거의 1, 2부에 걸쳐서 젠슨왕의 메시지를 총정리하고 또 테슬라 관련해서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가 온다. 멀티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애플 시가총액 뭐 한 10개 정도 이상의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젠슨왕의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것 중에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지금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젠슨왕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 코스모스는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해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있죠. 그러니까 가상 데이터들이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혹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여러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테슬라도 금방 따라잡히고 자율주행 시대가 금방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dumb.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나는 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나는 이 분야의 바보라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달았잖아요.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누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 why supercomputer running trillions of scenarios that occur in the real world.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수만 가지를 훈련시키는데 슈퍼컴퓨터가 막 돌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돌리는 슈퍼컴퓨터가 왜
아직도 이런 이 신뢰할 만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러한 것이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위 지금 현재 젠슨왕이 우리가 이러한 코스모스라는 그 소위 플랫폼 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굴릴 거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금세 만들지 않겠냐? 뭐 테슬라가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질문하는데 애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슈퍼컴퓨터가 수만 가지를 학습시키는데 자율주행이 이거 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슈퍼컴퓨터가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맨 아래쪽에 Are we underestimating NVIDIA's capability? 엔비디아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건가?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코스모스란 플랫폼에서 계속 이 예상 시나리오를 해서 집어넣어서 돌리고 돌리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지식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이런 질문 던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자, 지금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즉 가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학습시키고 돌려서 그것만으로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자율주행의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어떤 시뮬레이션 있죠. 연습시키는 거.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synthetic data. 자, 이 단어 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ynthetic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이 데이터 자체는 supple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우리가 뭐 어떤 그 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 보조제? 어떤 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섭취하고 뭐 보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신테릭 데이터는 그냥 보조제 일부라는 거죠. 서플먼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real world 비디오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얻고 있는 실제 세상의 비디오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주행을 얻어내는 그 실제 데이터는 the best 인풋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풀어내는 데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이 소위 데이터다.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서 오렌지 컬러를 하려고 보세요. The real world is very complex.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지금 가상으로 할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만 연습시킨다?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안에서 연습시킨다고 이게 왜 실제 현장에서 버벅거릴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냐? 바로 실제 세상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very complex,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sometimes don't fully understand their complexity and nuanc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이 복잡한 세상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앙스를 읽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거 있죠. 그 어떤 세밀한 그 느낌들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 던지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f self-driving were simply a computer simulation problem. 만약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문제가 모든 인간이 원하는 자동차에서 편히 잠자고 가고 싶고, 이 자동차 안에서 이 시간을 트래픽 있을 때 책을 보고 가고, 요즘은 유튜브 보고 가고 편하게 영상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운전할 때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꿈이거든요. 자율주행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정말 자율주행이라는 게,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블럼이라면,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냥 스튜디오에서 연습만 시키면 계속 돌리고 수많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그걸 돌려서 학습만 시켜서 해결된다 그러면 이미 벌써 이 문제는 해결됐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해결됐어야 됐죠. 그리고 거의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만 다 해결된다 그러면요, 벌써 돼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한두 개였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애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애플이 10년 동안 그거 하다가 그냥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애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몇 대, 여러 대가 필요 없죠. 뭐 그렇게 돈을 투자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대에다가 라이다, 레이더 달고, 그러면서 스튜디오, 저기 한 곳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요. 마치 시뮬레이션을 계속 시킨 거죠. 요렇게 저렇게 가상 시나리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시켰거든요. 애플이 10년 동안 했어요.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죠.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그런 이 자율주행 대가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플이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 실제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테슬라처럼 이미 저렇게 오랫동안 수백만 대수들을 자동차가 깔려 있는 이 돌에 깔려 있는 걸 통해서 실제적인 카메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얻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 이 자동차가 카메라를 부착해서 달릴 때에 그 디테일함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상으로 지금 주어지는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플먼트, 보조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애플이 포기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할 때에 스크린에서 연습하는 거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스크린 골프 잘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골프 현장에 나가서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또 실제로 치는 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reality is tough to fully simulate.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인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건요.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고 터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The best way to capture real world video driving data.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만 깔려있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 자율주행을 이만큼 올라갔다? 더군다나 카메라 베이스로 이만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사실 지금 쉽게 남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겁니다. 모든 지금 자율주행 하는 회사들은요. 대부분이 그냥 레이더, 라이다 다 달아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느리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완성도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들 이걸 보신다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테슬라 같은 회사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뭔가 앞으로 이 보조 장치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사실 테슬라처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얼마나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번에 그 젠슨왕이 했던 그 발표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해석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서로가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마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젠슨왕 발언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이제 리캡처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리포스팅하면서 머스크가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제 포스팅한 건데, 자, 내용이 뭐냐면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젠슨 황이 Elon has the best autonomous vehicle algorithm in the world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했냐? 일론이야말로, 머스크야말로 최고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젠슨 황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젠슨 황은 지금 AI계의 대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위 말 갓파더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최고인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최고라고 사실은 이번에 대화 그 스피치 중에 다 인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 커스모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주행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 이 내연기관차들에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형성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실제 도로주행에서 얻는 이 데이터 이거는 정말 비싸게 얻어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못하니까 일단 가상으로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젠슨왕은요, 그 인정했어요. 보십시오. Elon has a great advantage because number one,
his AI factory for his car is fantastic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이 가장 뭐 위대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고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넘버 원이에요. 초록색으로 이제 알려졌지만 최고고 AI 그의 지금 머스크 AI 팩토리 공장이 자동차를 위한 AI 지금 이 전체 알고리즘 이것들이 너무나도 판타스틱하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여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AI의 황제가 머스크의 지금 자율주행과 이 로봇에 대해서 최고라고 잡으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머스크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젠슨왕은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도 테슬라처럼 되려면 우리 거 써야 돼. 우리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언론들도, 메이저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 메이저 언론들도요, 이번에 엔비디아, 소위 젠슨왕의 스피치를 보고서요, 그 스피치 내용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그리고, 이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베런즈도요,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색으로 하는 보세요. 엔비디아 follows Tesla on autonomous vehicle이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야후도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엔비디아 follows a Tesla on autonomous vehicle.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엔비디아도 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젠슨왕이 나와서 이 뭐 로봇택시와 이런 걸 훈련시키는 우리 코스모스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테슬라가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이 미래다라고 본 거죠. AI에서 최고의 혁신은 바로 테슬라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그리고 로봇 시대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AI가 실현되고 구현되어질 새로운 영역은 아직까지 뭔가 얘기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피지컬 AI 월드에서 제대로 된 AI를 그리고 인류를 바꿔낼, 인류의 삶의 방향을 바꿔낼 혁신은요, 결국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손가락 비유를 했잖아요. 엔비디아, 이 젠슨왕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다고요. 근데 그 달이 지금 이 머스크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이 칩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니네도 우리 칩 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흐름들, 이 논리적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엔비디아 때문에 끝났네, 테슬라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짚으면 투자도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샤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재미난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젠슨왕이 테슬라를 쫓아가고 머스크의 방식을 쫓아간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It is over. 끝났다고 여러분. 특히 AI 대부가 이 머스크를 쫓아간다? 그 젠슨왕이 AI 대부면요. 머스크는 뭡니까? AI계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부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이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수였습니다.